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정현님께서 오직 파이썬으로 이미지 인식 스피드런이라는 제목으로 40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발표를 위해 질의응답은 발표 후 시간이 나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이콘에서 오직 파이썬으로 이미지 인식 스피드런을 발표하게 된 최정현입니다. 저는 대충 신도림고등학교 재학 중이고요. 강학습, 정보원, F, 인공신경에 관심이 있고 파이썬도 뉴비고 인공지능도 뉴비입니다. 많이 봐주세요. 잠시만요. 잘못 잡혔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번 시간에 생각해볼 문제는 제목과 같이 오직 파이썬으로 가장 빨리 인공신경망, 즉 손글씨 신경을 인식하는 문제인데요. 아마도 여러분은 인공지능 튜토리얼 따라간다고 한 번쯤은 시도해 보셨을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튜토리얼에는 PIP 설치부터 아나콘다 설치, 거기서 numPy 설치까지, 경우에 따라 텐서플로우나 캐럿 설치까지 초보자에게는 그래 친절하진 않는 튜토리얼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치 연산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데 행렬개념을 모른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직 파이썬으로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딱 파이썬만 사용해서 MNIST를 인식하는 과정을 따라감으로써 약간 더 직관적으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를 채운 숫자들이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PPT가 꼬여가지고. 본격적으로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결할 문제에 대해 한번 정의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확히 MNIST 데이터가 뭔지 정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MNIST 데이세트에 들어있는 이미지들인데요. 손글씨로 적은 숫자들이 아주 많이 6만 개, 더하기 만 개가 널려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립표준연구원, 아무튼 약자가 약간 나네요. 그래서 MNIST가 만들었다고 해서 MNIST 데이세트, 그리고 언제나 직관적인 이름은 아닌 것 같네요. MNIST 데이세트는 부척이나 많은 양의 손글씨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옛날부터 컴퓨터 비전 분야에 많이 쓰였었고 각기 다른 스타일의 필기체, 그리고 모양, 그 다음 글씨의 글들이 훈련용으로 6만 개, 그 다음 테스트용으로 1만 개가 모여있는 데이터세트입니다. 즉, 이번 시간 해결할 문제는 28 곱하기 28의 크기의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가 뜻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왼쪽의 숫자들을 보고 오른쪽의 숫자들을 보는지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안 할 겁니다. 아마도요, 그렇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니까 저기 5의 숫자를 보고 음영이 어딘지, 아니면 끝나는 라인이 어딘지, 그리고 5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고 저것이 5인 걸 예측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저게 5인 거를 알지 못합니다. 이 연속된 배열이 어디서 끊어지는지 죄송합니다. 약간 문제가 있었네요. 이 연속된 배열이 어디서 끊어지는지, 그리고 이 연속된 배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인식을 하고 저것을 단순히 5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렇게 이것이 5라는 걸 알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이 5라는 숫자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런 숫자의 배열에서 저것이 5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발자는 코드를 대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짜고짜 한번 코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1분 동안 예측해볼까요? 자, 이게 끝입니다. 다른 거 없이 우리는 딱 이 2장의 코드로만 인공지능을 구현할 것입니다. 코드를 따라하고 같이 보고 계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여기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따라가면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태까지 나오는 게 90줄 정도면 40분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단층 신용망이라고 사용할 것입니다. 정확히는
소프트맥스 획이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입력부에 뉴런들이 있고 이 뉴런의 가정치를 곱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너무 난해하고 뭔가 방대한 감이 없진 않은데 계속 코드를 따라서 보면 확실히 왜 이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아주 무작정 이제 소프트맥스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소프트맥스는 회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지가 입력된 x를 입력하면 x의 가정치 곱해지고 소프트맥스 함수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학적인 소프트맥스 함수는 특정 원소에 국한되지만 여기 쓰인 소프트맥스 함수는 배열을 입력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올 원소 단위로 처리하는 코드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소의 1을 잔상수의 제곱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잔상수 2에 입력받은 원소를 곱하여 새 배열 EXPS를 만듭니다. 세 번째로 소프트맥스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모든 원소의 EXP 값을 합해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만들어 놓은 EXPS를 모두 합친 것으로 합이 0으로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아주 작은 값도 더해지는 과정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합을 더해주는 걸 작은 원소를 나눠주는 걸로 소프트맥스 함수는 마무리가 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만들었으니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네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아주 작은 원소 하나가 그 전체 값을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알려준 함수인데요. 예를 들어 1, 100, 0, 0이 들어간다면 소프트맥스 첫째 값은 1, 두 번째 값은 99, 나머지는 0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치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건 소프트맥스 함수 회계 과정을 아주 약간 단순화시켜서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 이미지 가정치 하나를 거쳐 가정치를 곱셈이 나와 모두 합친 뒤 나오는 그림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 문제에 사용될 가정치의 입력으로는 28 곱하기 28, 그 다음 출력으로는 10을 쓸 것이니 총 가정치는 28 곱하기 10이 될 것입니다. 총 7,840개의 가정치가 이렇게 배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신경망을 앞으로 전파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신경망을 앞으로 전파하려면 첫 번째로는 X가 이미지를 전방향으로 받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를 가정치에 곱해줍니다. 가정치에 곱해준 이미지를 전부 합쳐주고 이거를 소프트맥스 함수에 적용하면 전방향 전파는 끝나게 됩니다. 전방향 전파가 끝나면 소프트맥스 함수의 명세대로 모든 숫자들이 의미하는 확률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이제 전방향 전파는 만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지금 전방향 전파는 만들었지만 지금의 전방향 전파의 신경망은 그냥 무작위 결과를 내보내는 그 무작위의 머신뿐이지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하는 머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차 함수를 정의하여 이거를 우리가 만든 신경망을 최적화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오차 함수를 정의하고 오차 함수 나타내는 방향을 최적화하면 우리의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정의한 가정치가 혼란시킬 수 있는 결과인데요. 이 가정치를 혼란시키려면 평균 제곱 오차라는 걸 정의한 뒤 이 평균 제곱 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하면 우리의 신경망을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각 원소의 차로 오차를 구한 뒤 그리고 이 원소를 모두 제곱을 한 뒤 이 모든 원소를 합한 뒤 나눠줌으로 평균을 취합니다. 이 평균을 취한 거를 가장 작아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신경망이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거를 바로 우리는 경사근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사근법을 코드로 구현합니다. 우선 경사근법은
죄송합니다. 경사환법은 맞습니다. 경사환법은 오차함수 낮아진 방향으로 최적화, 즉 경사환법을 사용하는데요. 오차함수를 먼저 정의한 뒤 오차함수가 낮아진 방향,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오차함수 낮아진 방향은 바로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라고 해서 경사환법, 즉 오차함수와 가중치에 대한 표면 값으로 가중치 업데이트에 경사를 하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사환법은 가중치에서 오차함수의 미분값을 빼는 방법으로 사용되는데요. 먼저 오차함수부터 구현하는 살펴보겠습니다. 오차함수를 코드로 구현한 다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차함수는 모든 거를 순서로 처리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처리하는 코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예측값과 실제값을 빼주어가지고 오차를 정의하는 부분, 예측값, 실제값 제곱으로 오차를 제곱하는 부분, 그 다음 모든 오차의 제곱값을 합쳐가지고 합치는 부분, 그 다음 합친 부분을 나누어 평균을 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경망 핵심 경사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사환법이 원래부터 부등한 수를 위해 학습률이라는 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빠르게 학습을 시키면 최적점을 벗어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학습률을 추가해서 가지고 학습을 약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초기 최적화의 정점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뉴런 N을 거치는 가중치 W가 얼만큼 오류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뉴런 N을 거치는, 즉 신경망이 지나온 출력에서 뉴런 N을 거치는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코드가 들어가고요. 가중치 W 지점에서 얼마나 오류가 나는지 확인하는 가중치 W의 오류를 확인하는 코드, 그 다음 가중치 W가 도대체 얼마나 오류가 나는지 확인하는 코드가 들어갑니다. 우선 뉴런 N을 거치는 코드의 DIFF는 우리가 앞서 정의한 평균 제곱차의 표면값인데요. 수학적으로 정확한 평균 제곱차의 표면값은 앞에 2가 들어가지만 이건 기울기 방향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런 W가 도대체 얼만큼 오류에 기여했는가는 모두 곱해진 값과 그 다음 평균 제곱차의 표면값, 그 다음 뉴런 N의 원래 원본 값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틀린 만큼, 그러니까 즉 평균 제곱차의 표면값만큼, 그 다음 원본 소스에서 러닝 레이트만큼을 곱해주면 됩니다. 즉 틀렸다면 틀린 만큼 정답을 빼지어 기울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되며 맞았다면 정답의 평균 제곱차의 표면값이 작아지며 가중치가 양수 방향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틀렸다면 신경망을 부정적 방향으로, 맞았다면 긍정적 방향으로 최적화하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신경망을 정리했으니 이제 정확도를 확인하는 코드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확도를 확인하는 함수도 필요합니다. 정확도를 확인하는 이미지 정답에서 얼만큼 확인할지, 이미지 정답을 순서대로 확인할지를 위해 변수로 앉는 함수를 정리했습니다. 정확도는 어려울 것 없이 예측한 값이 정답인 비율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측에 성공한 데이터 수를 예측에 실패한 데이터 수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이제 모든 모델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MNS 데이터 세트를 불러와가지고 이 데이터 세트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건 MNS 데이터 세트의 명사입니다. 여기 앞에 데이터 세트 라벨과 파일이 있는데요. MNS 데이터 세트는 일반적으로 읽어들을 수 있는 것처럼 숫자를 읽어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이너리 파일로 되어가지고 바이너리 파일 읽어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MNS 데이터 세트는 unsigned byte, 즉 4비트의 데이터로 되어 있으므로 파이썬이 기본 제공하는 바이트에서 인트 숫자를 읽어오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데이터 세트를 불러오기가 필요한데요. MNS 데이터 세트는 4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으므로 이렇게 오픈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바이너리 파일을 읽어
4개의 파일로 불러오는 과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스 데이터 세트에는 헤더가 있는데요. 먼저 파일을 불러왔으니까 데이터를 읽어오기에 앞서 헤더를 또 건너뛰어야 합니다. 명사에 써 있는 대로 훈련용 이미지는 32비트의 숫자 4개를 헤더를 구성합니다. 8바이트는 1바이트, 32바이트는 4개가 있으니 이미지 헤더 파일의 크기는 전체 16바이트입니다. 이미지가 아닌 라벨 파일은 가로와 세로에 해당하는 정보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8바이트를 건너뛰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읽어오기 레드라는 함수로 16바이트, 8바이트를 건너뛰어줍니다. 이제 진짜 데이터를 불러왔으니 시험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나눌 시간입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데이터 세트에서 실험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나눌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에 출력되는 데이터 세트에 이용하는 테스트 정확도와 훈련이 종료된 뒤 최종 정확도를 확인할 때 검증용 데이터를 나누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 과정 중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지속적으로 지켜놨을 경우 훈련을 종료하고 다시 훈련을 시행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검증 세트에는 아무런 관측도 시행되지 않는 실행성 높은 출력 결과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증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의 5분의 1을 떼어서 만들기로 했는데요. 테스트 데이터를 5로 나누고 검증 데이터의 뒷부분 5분의 1을 검증 데이터 정의하고 앞부분을 테스트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이제 모든 블록이야 훈련 과정 정의가 끝났으니 데이터를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한 번 훈련시키고 여러 번 훈련시킬 수 있으니까 에포크만큼을 학습시키는 루프가 들어가고, 여기에 예측값과 실제값을 준비해가지고 예측값은 우리 신경망의 전방 전파, 그러니까 즉 포워드 함수를 이용하고, 실제값은 우리 신경망의 실제값, 즉 라벨로 분류시켜놨던 실제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둘의 모양이 같다기 때문에 10 크기의 배열로 예측값도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을 이용해 예측값과 실제값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이용해 오차 약점 파일을 한번 실행하고 그 값을 코스트라는 함수에 담아두는데, 역적파 함수는 우리의 에러를 반환했으니 에러 함수를 코스트에 담게 됩니다. 이렇게 500개의 이미지를 합숙했다면 진행 상황을 먼저 출력하고, 그리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혹시 노트북 가져오신 분은 이거를 찍으시면 같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도 호환되니 핸드폰에 인터프리터가 깔려 있다면 그걸로도 실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스크립트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이렇게 파이썬 3 말고 혹시 파이파이로 실행하시면 굉장히 빠른 결과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파일을 실행시키면 데이터 로딩, 우리가 정의했던 데이터 로딩 함수로 로딩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MS 데이터가 잘 불러가지 않는지 한 10개를 뽑아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확히 데이터가 불러와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총 에포크를 2로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2번 학습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이 진행되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여기 세추얼의 경우 지금 신경망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 빈 로스트 경우 한 500세트의 전체 평균적인 값의 그 평균적 오차를 보여줍니다. 네, 학습이 끝났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한 100개를 뽑아볼까요? 우리가 학습이 된 데이터를 100개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맨 아래 부분은 예측은 4인데 정답은 V군요. 혹시 이거는 그럴만도 하다고 보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대로 학습이 된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다음 최종 정확도는 93.95%가 나왔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쓰지 않고 파이썬만 써가지고 93.95% 나온 거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 그래프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골뱅이로 표시되는 거는 정확도고, 그리고 샤브로 표시되는 거는 코스트라는 예측 함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정확도는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오차를 정의한 거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발표였지만 자,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약 10분 동안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정말 죄송합니다.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발표가 이상하네요. 자, 출발합니다. 다시 송골 문제. 이렇게 우리 28 곱하기 28의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 숫자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MNST 데이터라고 손글씨를 확인하는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MNST는 606만 개 더하기 만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28 곱하기 28의 크기 이미지와 장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걸 컴퓨터는 이걸 볼 수 없고 이 오이 주인을 펴면 이렇게 컴퓨터는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가 됩니다. 자, 코드를 보여드렸고 소프트맥스 신경망은 우리가 정의했던 가중치와 그다음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신경망이고요. 그럼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렇게 exp 그러니까 y의 x의 exp 값, 그다음 뭐 전체 합의 표준을 더해가지고 각 원소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는 28 곱하기 10 전체 28 곱하기 28의 이미지에서 10개를 분류함으로 전체 7,840개를 나누어졌고요. 그럼 전반전파의 경우 소프트맥스 그러니까 x의 입력값으로 이미지를 받고 그 다음 이미지와 가중치를 곱한 뒤 이것을 전부 더한 뒤 소프트맥스 함수 적용했습니다. 오차 함수를 정의한 뒤 오차 함수 나타낸 방향을 추적해야 하는데요. 앞서 가중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이걸 추적했고요. 가중치를 추적하기 위해 평균 제곱 오차라는 오차를 정해가지고 이 오차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이 낮아지는 최적화하기 경사항법이라는 기법을 이용하였는데요. 경사항법, 즉 경사에 따라 하강하는 방법,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차 함수는 y햇과 y햇의 차이를 이용하여 오차를 구했고요. 그럼 경사학원법은 부등한 학습률을 위해 학습률을 추가하고 그 그러니까 오차 함수와 가중치에 대한 평균값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n을 거치는 가중치가 얼마만큼 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학습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확도를 확인하고요. 데이터세트를 불러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한 발표였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발표였고요. 일단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들어줘가지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끝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밀어버려가지고 네. 약간 많이